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 절차에서 정비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할 수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죠.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지역이에요. 대도시. 자, 이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요.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그 재개발, 재건축 등 그 정비 사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몇 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자,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대도시라 하면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6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그렇게 되는데, 여기요,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여기 시는 인구 얼마죠?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주도는 그 행정명칭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정식 행정명칭을 쓰지만, 우리는 제주도를 하나의 행정도시라고 보라 그랬죠. 제주도 전부를 하나의 행정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전부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로 보면 돼요.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는 소규모 도시잖아. 이런 소규모 도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고요. 바로 이 대도시 시장 있죠. 바로 이 대도시 시장들이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자동으로 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의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이제 관할 도지사로부터 그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진짜 정비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려면은 정비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대략적으로 한 13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 다시 추가되면은 약 20개 정도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담게요?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제가 편집해서 5개만 뽑아드렸죠.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죠.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그 보통 행정계획이 기본 계획이 들어가면은 뭐 도시군 기본계획,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기본 계획은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도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서울시 정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지시할 것인지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인 그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미리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서 그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70여 곳 내외예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무엇으로 지정하냐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죠. 이게 모든 정비사업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정비예정구역이 27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모르셨죠.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270여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예정구역별로 이 정비계획을 언제 입안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이에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한다면은 그럼 10년 내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주택 재개발을 하려면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일단은 신정동에 뭘 지정하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이게 정비사업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내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재개발하려면은 그 도시의 정비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 지정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첫 걸음이고, 여러분 아파트 10년 내에 재건축하려면은 그 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는 것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서울에 270여 곳의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계획을 2018년 4월에 할 거야. 그리고 강남의 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정비예정구역은 2018년 7월에 정비계획을 할 거야. 이렇게 270여 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여 단계별로 10년 동안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죠. 그때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서를 정하고, 즉 어떤 동네 재개발을 제일 먼저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건지 이렇게 10년 동안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비기본계획 내용 3번에 보면은 가로 안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내용하는 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10년 동안 서울에서 270여 곳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시대의 노후 불량 것으로 판정된 건물은 철거되겠죠. 그러면 그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세입자 주관적 대책이 필요하죠. 그것은 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준비합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그리고 이제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그 예정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폐율은 몇 % 줄 것인지, 용적률은 몇 % 줄 것인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꼭 암기,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여 두잖아요.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도래하면은 관할 구청장은, 여기서 당청구청이에요. 관할 구청장 등은 그렇게 돼요. 관할 구청장 등은, 이때 구청장 등이 누구냐면은, 그래서 이제 법률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법률로 이제 구청장 등이라 하면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익숙하게 만들어가면 되죠. 자, 1번 3페이지 질 밑에 나와 있죠. 자,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를 이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구청장 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노후 불량시 밀집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를 첨부합니다. 그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이제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서울에서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서울시 정비기본구로 정비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양천구 신정동 예정구역은 2018년 4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할 거야 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 4월이 되면 관할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하면은 서울시장은 그 정비계획, 구청장이 위반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하여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은 그 지정 신청을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지역하고 시장들, 군직의 군수들 보십시오. 여기는 그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시에 구청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주도에도 없잖아요. 시 군지역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 본인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해당 도시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신청이 아니고 뭐죠?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는데 그때 정비계획이 무엇일까?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자, 하기 전에 그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제도. 그래서 자, 여러분 3페이지 왼쪽 아래 봅니다. 정비계획 위반. 자,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군수를 합하여 뭐라 그래요? 그렇죠. 구청장 등이라고 그러죠. 구청장 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 이국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이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정비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그렇죠. 1번 정비사업의 명칭을 정합니다. 무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무슨 동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이니까 신정동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사업의 명칭은 정비계획을 정해요. 그 다음에 아까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이잖아요. 그죠?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정될 정비구역과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은 정비계획으로 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 신정돼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은 해당 지역의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은 철거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세입자 주거 대책이죠. 세입자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을 정비 계획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뒀지만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하고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자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정비 계획 위반 제한 제도가 있죠. 자, 제한 사유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렇죠.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를 암기하면 학습 부담이 너무 크죠. 1번 정도 하시면 돼요. 1번 밑줄 긋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여기까지 기억.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나도 정비계획 위반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줄 것이십시오.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 등 소유자,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잠깐 봐요. 서울시 양천구의 신정동에다가 10년 내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하면서 이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17년 4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고 그러니까 2018년 4월이 되면은 신정동 재개발구역은 정비계획 위반할 것이야 라고 믿고 여러분 여기다 빌라 투자를 한 거죠. 재개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2018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경과해도 양천구에서 정비계획 위반하고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투자한 여러분, 빌라를 산 여러분은 토지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아까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자가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이 투자한 여러분은 답답하잖아. 구청에서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경과해도 정비계획 위반을 아니하고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양천구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위반 정비계획 위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청의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정비 예정구역별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경과했거나 또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서 처리대로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하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때는 밑줄 그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요. 간단히 암기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구청의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잖아요. 하면은 자 제한을 받은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밑줄 그어두십시오. 그 정비계획 위반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한 차례 이제 30일 통보기간 연장 허용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정비계획 위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했습니다. 누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누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정비계획으로 무엇이 계획되는지,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를 공부했고요. 제한하면 60일 내에 반영 여부가 제한자에게 통보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료 5페이지 보면은 그 보충해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우리 정리한 거 있죠? 이거. 그리고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구분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이것을 첨부하여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직권으로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자료 5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권자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지방관리시장 미칠 것이고요. 밑에다가 특별지방관리시장 밑에다가 직권 지정입니까? 신청입니까? 그렇죠.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하게 돼서 신청 지정, 신청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그리고 개성 미칠 것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도 미칠 것이고, 자, 이들은 직권이죠. 직권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들은 이 지정군자죠. 특별지방,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단,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물이 밀집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가 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출제를 자주 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출제 자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첫 번째, 지구단위구역구역과 지구단위구역 결정이 고시정수로 의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밑줄 그으십시오. 지구단위구역구역 및 지구단위구역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지구단위구역구역 및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죠. 이런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은 그 지정을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럼 무슨 내용을 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내용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된 지구단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곳으로 지구단위 정비구역 지정고시 내용에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그 고시 내용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곳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그 정비구역, 그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곳으로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됐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됐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전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라고 간주하시면 되죠. 어려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있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 의제가 나와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의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의제.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구역을 결정고시해버리면 해당 지구단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구역구역으로 지정이 결정고시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했어. 그러면 여러분 배웠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그 다음부터 몇 년? 앞으로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3년 내에 해당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내용에 정비계획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전부 포함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엇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인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신설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3번. 현금 납부 시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의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발표하시고 올해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된 거죠. 자, 현금 납부 시 기반시설 제공 등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자, 현금을 납부하면은 정비 기반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잠깐 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그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자, 도시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거나 그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제공을 하면은 기부 체납하면은 용적률을 완화해줘요. 이런 규정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편에 나와요. 아마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편 테마별 강의를 들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 기부 체납하면은 그 반대급부로서 시에서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잠깐만요. 우리 만약에 이제 그 엄마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가정합시다. 엄마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본래 이제 이 해당 용도지역, 그 엄마 아파트가 있는 대치동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재건축할 수 있는 층수가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합시다. 근데 여기 이제 엄마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를 그 엄마 아파트 주택단지 이 대지를 시에다가 뭐 초등학교 용지나 공원 용지 등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시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하면은 엄마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실제로 이제 해당 용도지역의 법상 허용되는 용적률대로 재건축했을 때 25층까지지만 이 대지의 일부가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시에 기부 체납되면 용적률을 완화해서 25층을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 즉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시에 기부 체납하는 대신에 이 전체 기부 면적이 있죠. 전체 기부되는 대지 면적, 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이 현금 납부한 것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수로 봐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한 것을 간주해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때 이제 현금 납부할 때 요건, 이 요건에 대해서 이제 다 제도들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와볼까요? 자, 자료 6페이지. 현금 납부를 하면은 이제 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 납부하면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는
간주하는 경우죠. 자, 1번 같이 봅니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또 공공시설 직접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현금 납부 및 부과 방법과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에 만들어 드린 건데, 기억부터 디귿번까지 간단하게 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현금 납부 요건이라고 적을까요? 네.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 납부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현금 납부의 요건이라고 적어놓고, 네, 간단하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같이 봅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현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공공시설 부지 제공 대신에 현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은 자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고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니은번 내려옵니다. 현금 납부액은 해당 기부 토지 면적에 대해서 시장구소가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서 현금 납부액을 산정해요. 여기 아까 전체 부지를 제공한 대신에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땅 대신에 현금 납부하면 되죠. 그럼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이 토지, 이 기부되는 이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가격으로 현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격을 평가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 관할 시장 군수 등 하면은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죠.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현금 납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네. 현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의 동의를 얻고 전체 기부 면적의 납부 면적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때 현금 납부액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납부는 사업 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준공검사일까지 산정된 금액을 관할 시청 군청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 등은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